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고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사람이 대선 기간 내내 강조한 것은 바로 한미일 동맹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은 오랜 세월 동안 지켜져 온 것이니 그러려니 하겠는데 일본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자는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일까요? 부친이 일본의 문무과학성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영향력이 상당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일본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크게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튼 윤석열은 그 어느 정부 때보다도 닥치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뚜렷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주종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어제 한국일보는 닥치고 한미동맹이라는 자살골이라는 제목하에 이러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에는 윤석열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방문한 국임당의 박진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미 대통령은커녕 블링컨 국무장관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대응 때문에 바쁘다는 겁니다. 망신도 이러한 망신이 없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친서를 들고 온 특사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외교 참사이자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은 그동안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한다는 이유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미국의 CVID 용어 사용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밝힌 면담 자료에는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환영했다라고 명시했을 뿐, 박 의원이 제기한 CVID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라면 윤석열이 출범도 하기 전에 미국으로부터 의문의 이패를 당한 것 아니냐는 것이 한국일보의 보도였습니다. 한국일보가 무슨 일로 이렇듯 정확하게 맥을 짚어내는 보도를 하나 싶습니다. 여튼 윤석열이 안보의 안자도 모르고 외교의 외자도 모른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듣던지 모른다면 아닥하고 있던지 해야 하는데, 선거 기간 내내 선제 타격이니 사드 배치니 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일본에게는 납작 엎드리는 액션을 보이면서 한미일 동맹관계만 외치는 모습을 지켜본 미국의 입장에서는 결을 같이하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동맹 강조하다가 주종관계가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그럴 일이야 없어야 할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요. 특히 한국일보는 윤석열이 닥치고 한미동맹 폭풍은 한미일 안보협력 카드를 꺼내든 순간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겉포장은 안보협력이지만 속내는 합동군사훈련이다. 일본 자위대에 동의한 진입 시나리오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은 유사시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가능성을 흘리기도 했다. 안팎의 부정기류로 물밑으로 앉았지만 언제든지 터져나올 메가톤급 이슈임에는 분명하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세계 전쟁 영웅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가 진짜 전쟁 영웅이라면 개전 초 러시아군을 격퇴했던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외교력을 발휘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물론 러시아가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결국 한 사람의 선택으로 자국민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5월 10일 이후에
당장 우리 눈앞에 처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보통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바이든이 윤석열을 무시하고 있으면 친서까지 들고 온 한나라의 특사를 국가안보보좌관이 대신 만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발벗고 나와 환영을 했던 바이든이고 G7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라고 치켜세웠던 바이든인데 대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앞으로 정말이지 큰일입니다. 이전처럼 또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지는 않을까? 일본이 또다시 경제 침략, 역사 침략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당장이라도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한편 어제 정경심 교수가 조민양의 입학 취소 소식을 듣고 충격에 쓰러져서 교도소에서 링거 조치를 취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는 시사타파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표창장 하나로 한 가족을 이렇게 멸문지화를 맞는 것에 어떻게든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책임질 사람들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회복이라도 시켜줘야 할 텐데 그마저도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은 검언 정상화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 말을 아낍니다만 저 가족을 이렇게 만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자마자 가장 신나고 거만히 하늘을 찌른 자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최측근 한동훈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사라는 특권을 이용해 비번도 가르쳐주지 않고 결국 비번을 풀지 못한다는 역사상 최대 핑계거리로 무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한동훈인데 족쇄가 풀리자마자 이리저리 물불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시민 작가를 다시 한번 법적 조치하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남발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일개 검사가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주 인사들이라 막 나가는 모습이지요. 자,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정치개혁에 집중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판단을 해서 웬만하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 법조인 상식에 선을 넘지 맙시다. 모시던 분이 대통령이 되니 오만함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고 점잖게 후려쳤습니다. 네, 그 오만함 얼마나 가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 최측근이 중앙지검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사유화를 이유로 반드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